가을 낙엽이 아주 예쁩니다. 아침 맨발 걷기 경주 송화산, 김유신 묘가 있는 송화산 수도산이라고도 합니다. 터미널에서 충로 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쭉 오시면 흥무공원, 흥할 흥자 무 클 때 무 공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면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야, 낙엽 한번 보십시오. 카페처럼 쫙 갈렸는데 오늘은 잠깐만 맨발 걷기 하고 가겠습니다. 어싱이 뭘까요? 땅과 피부든 손이든 어디든 신체 일부가 아니면 전체가 닿는 것입니다. 어싱은 우리 몸의 정전기를 없애주고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항염증,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싱은 우리 몸의 만성 피로를 없애주고 간 기능도 좋게 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위험하지 않은 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지에도 다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무리하게 또 정도를 지키지 않는 데서 위험성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길에서 스트레칭을 한 후에 천천히 맨발로 걸으시면 오히려 신발 걷기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신발 신으면 터벅터벅 걸어서 또 관절이나 척추나 근골격계에 무리가 오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쿠션 역할 그리고 발바닥의 아치가 충격을 천천히 흡수하고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밑을 보고 차근차근 걷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이 적고 또 발목이 삐거나 또 근골격계에 무리하게 충격이 갈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산길을 맨발 걷기 하시면 천천히 맨발로 걸으시면서 근골격계가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느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하실 수 있나요? 예,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어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뇨병은 현대병이잖아요. 당뇨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맨발 걷기가 참 좋고요. 혈액 속에 염증을 제거하고 또 지압을 통해서 혈류의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좋은 땅에서 조성된 황토길이나 이런 데서 깨끗한 땅에서 제자리에 서 있기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걷기 그리고 좋은 땅에서 한두 평만 있어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살짝 걷다가 그러면서 땅과 접지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이 감소되는 효과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아주 심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고 상처가 살짝만 나든 안 나든 발 관리를 꼼꼼하게 하셔서 2차 또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손끝 발끝이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양말을 신고 발바닥 밑에 구멍만 내어서 흙과 접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발바닥에 구멍을 안 내더라도 양말만 신고 걸어도 지압은 확실히 되거든요. 그리고 발바닥 아치의 또 펌핑 운동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것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어싱 효과는 부족하지만 지압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신발보다 양말 신고 걸으셔도 좋겠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 조심스럽게 좋은 땅에서 벤치 앉아있기부터 시작하셔서 몸 안에 당뇨병을 질병에서 이길 병으로 바꾸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땅에서 맨발 걷기 하시면 좋을까요? 예, 어느 땅이든 좋습니다. 다만 안전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름을 막 두엄을 넣거나 비료를 뿌렸거나 또 여름에 겨울에 염화칼슘을 눈이 와서 많이 뿌린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땅이면 모래 땅이나 또 그리고 황토나 마사토나 일반 흙이든 어떤 흙이든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그 땅의 질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걷는 속도를 줄이셔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다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경사가 많이 지거나 또 가시밭이나 풀밭이나 낯선 이런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찔릴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독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황토는 면역력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는 염분이 많고 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어싱 효과, 활성산소 중화에 최고 좋습니다. 마사토는 두뇌 활동에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든 좋은데 가까운 땅, 접근하기에 쉬운 땅으로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자주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건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운동은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은데요, 이것은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적지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또 수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특히 하루에 3번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를 3번 하듯이 식후에나 식전에 활성산소로 그리고 소화작용도 돕고 우리 몸에 노곤한 만성 피로도 사라지게 하고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루 3번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루 1번이라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근 전에, 출근길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아니면 모든 일과를 마친 후 또 저녁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저녁에 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실 때 최소한 한 4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싱 효과는 한 40분쯤 돼야 우리 몸의 자유전자가 충분히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의 장기가 부들부들해지는, 이완시키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지압입니다. 우리 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냥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의 각 기관과 장기가 연결된 지압점이 발바닥에 반사구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는 동안에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압 효과는 단연 탑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중화에 좋은 어싱 효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몸은 플러스 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 활성산소가 성인병의 또 유발하는 인자가 된다는 거 아시죠? 적당히 있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과도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고 심지어 유전자의 변형도 일으켜서
암이나 여러 가지 성인병의 기초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땅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중화가 되어서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싱 효과는 단연 탑 중의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인데요. 우리 몸에 신발과 양말 속에 쌓여 있을 때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양말을 벗고 맨발로 서면 모든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또 그 발가락과 관절과 인대와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아치가 또 스프링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근골격계를 관절을 부들부들하게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혈액 펌핑 효과를 통해서 또 다양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고 심장의 부담도를 줄여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또 생기를 주고 활력을 넘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멈추지는 말고 양말을 신고 하셔도 지압 효과, 아치 효과 있으니까 양말에 구멍만 하나 딱 뚫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싱 스틱을 손에 잡고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실내 어싱도 있습니다. 또 콘센트에 어싱 선을 연결해서 구리 봉에 연결해서 잡고 있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참 좋습니다. 멈추지는 마시고 시간을 줄이고 양말을 신고 하시는 것이 신발 신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따뜻한 시간대와 날씨를 택해서 해도 겨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겨울에는 방함을 철저히 하고 하시면 그다지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기 전에 가볍게 뛰거나 빨리 걷기나 제자리 뛰기로 하면서 몸의 체온을 살짝 높인 후에 장갑과 모자와 마스크와 또 롱 패딩 이런 걸 입고 발만 싹 내서 한 30분 정도 하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30분 하다가 다시 쉬었다가 하면 충분히 어싱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빨리 걸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걸으면 족저근막이나 관절이나 인대가 아직 강화되지 않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생기거나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땅에서 하셔야 됩니다. 밀조각이 있거나 또 거름이 있거나 비료를 치거나 이런 곳에는 또 피부 알러지나 이런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땅, 또 풀숲이나 이런 데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 트인 땅, 이런 땅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부작용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자세로 속도를 빨리 하면 꾸부정한 자세로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11자로 가슴과 허리를 쫙 펴고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발이 아픈데 너무 오래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면 적당하게 멈추시고 집에 가셔서 발 마사지나 조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충분히 발을 서서히 또 이렇게 페이스를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바닥 근육이나 피부나 인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강화되지 않거든요. 서서히 조금씩 시간을 늘려 가셔야 합니다. 이걸 빨리 하고 급하게 하려는 마음만 살짝 빼시면 맨발 걷기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인종을 불문하고 정말 이거는 만인이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운동이니까 그렇게 또 맨발 걷기 에티켓만 딱 지키시면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이런 말초 신경장애나 이런 분들 계시죠? 병원에 진단이 나오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땅이든 좋지만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의 또 안내에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더 세밀하게 발을 관리해 주시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에 걸렸다는 분들 계신데요. 무좀이 나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맨발 걷기 하신 후에 발을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흙이나 이런 묻은 것들을 집에 와서 비누로 깨끗이 세족하시고, 풋크림이나 또 소독이나 또 그리고 한 번씩 족욕을 해주셔서 또 바셀린이나 이런 것도 발라서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게 발을 관리하시면 무좀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물기를 안 닦거나 발이 강화되었으니까 대충 씻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무좀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주에 한 번씩 각질이 생기면 거칠어지면 또 식초에다가 왕소금을 풀어서 세숫대야 닿으면서 미지근한 물에서 한 30분 정도 족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바셀린을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양말을 신습니다. 그래서 취침하고 나면 아침이 되면 발이 말랑말랑하니까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겨울에는 그렇게 발 관리를 하시면 특별히 비싼 풋크림을 안 셨어도 바셀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특히 발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겨울철 건강관리에 참 중요합니다. 안전은 위험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고는 자동차 운전한 지 1년 이내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익숙해질 때 사고가 나니까 맨발걷기 가장 기초는 천천히 하자입니다. 천천히 잘 살펴서 안전한 땅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바른 자세로 하시면 건강은 당신 것입니다. 화이팅!